빡덕 사전 질문을 해주신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셨어요. 먹고 사니즘에 관한 건데요. 지금 코로나19가 심해져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 타격을 입으시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예술계는 특별히 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을 모아서 뭔가 공연을 하거나 행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께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초유의 뭐 스페인 독감을 기준으로 한다면 거의 100년 만에 우리 인류가 이런 거대한 또 도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제가 어떤 말을 드리면 좀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미술사 학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제 전공으로 가장 많이 들여다본 시대는 르네상스라는 역사 시대입니다. 멋있죠, 르네상스. 뭐 15, 16세기 유럽 문화가 전 세계의 지배적인 문화가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게 바로 르네상스라는 시기인데요. 르네상스라는 시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지금보다 더 끔찍한 전염병이 유럽을 강타합니다. 그게 바로 뭐죠? 예, 흑사병입니다. 예, 우리가 플레이그라고 하는 아주 전대미문, 그리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의 치사율이 뭐 5%다, 10%다 하지만 이 흑사병은 치사율이 그 당시 기록으로 놓고 보면 99.9%예요. 걸리면 죽는 그런 무시무시한 전염병이었고, 이 전염병에 의해서 크게 보면 유럽 인구가 1억 정도로 놓고 보면 5천만이, 절반이 죽습니다. 뭐 피렌체 같은 경우 도시 자체가 완전히 붕괴하게 되는 게 중세 흑사병인데요. 이거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흥미롭게도 그 흑사병의 결과가 바로 르네상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 결국 인간의 미래를 아는데 또 하나의 기준이 좀 되기도 하는데요. 분명한 거는 계속 나쁠 수는 없습니다. 역으로 계속 좋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호황 끝에는 뭐가 오냐면 불황이 오는 거고요. 불황 끝에는 뭐가 오냐면 호황이 오는 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어려움을 만약에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면 이번 겨울이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될 수 있고 정말 계속 희망 고문이 되면서 더 지속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과거를 놓고 본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코로나19 사태를 결국 해결을 할 거고요. 해결을 한 다음에는 그야말로 낮과 밤이 바뀌는 것처럼 또 하나의 발전의 계기가 올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더라도 분명한 거는 그야말로 이 불행 끝에는 행복 시작이 올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그때까지 살아남고 준비하는 시간이겠죠. 뭐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얘기할 때 많은 또 전문가들이 그 생활 패턴에서 얘기할 때 새로운 패턴이라기보다는 언젠가는 있을 수 있는 사회가 좀 더 빨리 오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또 평가도 있는데, 또 완전히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가 코로나 때문에 살짝 더 빨리 온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우리가 뭐 준비도 있고 그런 새로운 환경, 그야말로 오늘과 같은 온택트한 강연과 이런 우리 소통의 과정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더 빨리 왔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런 변화를 준비하는 계기로 또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저를 포함해서 좀 기대를 합니다. 그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서 거기서 기회를 찾아보자는 말씀. 네, 근데 혹시 그 흑사병을 겪었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이나 어떻게 그 변화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의외로 인간이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면은 예측 불허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중세를 떠받쳤던 종교에 대한 회의론도 있어요. 아무리 종교를 믿어봐도 전염병의 그 종교가 그 당시 기준으로는 미흡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전염병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 회의론자도 나오는데요. 또 놀랍게도 종교 아니면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해서 더 종교에 몰입하는 형식도 있습니다. 또 분명한 거는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그야말로 다른 방식의 생각을 하는 소위 새로운 상황에 맞춘 근대인들이 등장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죠. 뭐 과학이라든지 여러 의학이라는 것들도 확실히 흑사병 이후에는 좀 더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흑사병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기존에 정말 진실이었다고, 진리라고 믿어왔던 그런 것들이 다 관념들이 무너지면서 이게 아닐 수도 있구나,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아닐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이제 턴을 하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 재택근무를 하고 뭐 온택트 이렇게 또 변화한 것처럼 그렇죠. 저희 빡독도 사실 한 공간에서 120분이 함께 빡독을 하던 행사였는데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도 참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환경이죠. 예, 깊이가 조금은 얕아졌더라도 더 넓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고, 저희는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이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지 않았을 거고 시도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좀 영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사례 같은 거가 혹시 있을까요? 이 중세에 쓰여졌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황당한 정도로 좀 어떻게 보면은 너무 기괴한 이야기, 아니면 성적으로 너무 노골적인 이야기가 담긴 책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중세 문학에 두 개의 그 금자탑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단테의 신곡, 또 하나가 이제 보카치오가 쓴 그 데카메론이라는 책인데요. 이 데카메론이라는 책이 언제 쓰여지냐면은 바로 흑사병이 오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걸 대응하려고 했지만 결국 대응해봐야 소용이 없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상황에서 도망치는 겁니다. 결국 그때도 흑사병이 도니까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 소셜 디스턴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피렌체에 있는 여자, 남자 10명의 사람들이 근교의 피에졸라라는 곳에 가서 2주 동안 격리를 하게 됩니다. 2주 격리 맞네요. 그러면서 주말은 빼고 주중에 5일씩 10명이 하루에 한 꼭지 이야기를 풀어넣은 게, 그래서 통 이야기 안에 데카메론 안에는 100개의 이야기가 하루에 10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야기 하나하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이나믹한데요. 천일야화가 아니라 이거는 100개의 이야기로 축소된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보시면 아마 흑사병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이야기로 변화되었는지 이렇게 좀 보실 텐데요. 옛날에는 사실 제가 그 데카메론을 읽으면 감이 잘 안 왔어요. 왜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썼을까 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서문을 다시 읽어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무료해서 특히 그 남성들은 밖에도 다니지만 그 당시에는 여성들은 더 갇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스트레스를 달래주려면 이야기가 조금 더 자극적이어야 한다고 그 보카치오가 서문에 쓴 부분을 읽으면서 약간 웃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그 집에서 컴퓨터나 이런 걸 통해서 드라마를 보거나 이런 것을 보면서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힐링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아마 지금 우리가 그런 일종의 드라마를 보면서 보는 영화나 이런 거, 영상에 빠져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일종의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같은 그런 책들이 지금 우리가 봐줬던 영상을 대신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상황은 다르지만 조금씩 반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극한적인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욕구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 욕구를 어떻게 찾아서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기회인 것 같습니다.